선생님, 이 손으로는 이제 메스 못 잡으세요. 그냥 시골 가서 쉬시는 게 어때요? 선생님, 이 손으론 이제 메스 못 잡으세요. 그냥 시골 가서 쉬시는 게 어때요? 내 손가락 마디마디를 지니기며 웃던 남편의 그 서늘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불과 3년 전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망한 심장외과 전문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들린 건 메스가 아니라 낡은 호미입니다. 남편은 내가 자기보다 잘 나가는 걸 견디지 못했고 결국 내 손신경을 끊어버린 뒤 이 이름도 없는 산골 마을 보건소로 나를 유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여기서 평생 흙이나 파먹으며 말라 죽길 바랐겠지? 하지만 당신이 하나 간과한 게 있어. 의사는 메스가 없어도 의사라는 사실을. 그리고 당신의 그 잘난 심장이 이제 오직 내 망가진 이 손에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고립된 마을에서 나는 3년을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남편 박민재는 내가 병원 근처에도 못 오게 감시를 붙였고 내 면허를 정지시키기 위해 온갖 비열한 짓을 서섬지 않았습니다. 놈이 태워버린 내 의사 가운의 제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윤서야, 넌 그냥 집에서 내 밥이나 차려. 그게 내 팔자야. 그 역겨운 말을 내뱉으며 놈은 내 수술용 장갑을 하나하나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잠든 새벽 나는 마비된 손가락에 대바늘을 꽂아가며 감각을 깨웠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고름이 터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놈이 나를 버린 이 시골 보건소 뒷마당에는 놈이 모르는 비밀 정원이 있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봉합 연습을 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겨진 곳이죠. 으드득 이를 갈며 버틴 천일의 시간. 그동안 남편은 내 동기였던 내연녀를 병원장 자리에 앉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TV에 나와 인수를 펼치는 의사라며 가증스럽게 웃는 놈을 볼 때마다 내 손가락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다렸습니다. 놈의 심장에 심어둔 시한폭탄이 터질 그날만을요. 그리고 오늘 정적을 깨고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이 먼지 풀풀 날리는 보건소 앞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3년 전 나를 비웃으며 쫓아냈던 병원 이사회 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더군요. 이윤서 선생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박민재 원장이 수술 중에 쓰러졌습니다. 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선생님뿐입니다. 나는 들고 있던 흙 묻은 호미를 툭 던졌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날카로운 수수리의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민재가 죽어간다고요? 거참 안타까운 소식이네. 근데 어쩌죠? 내 손은 그 사람이 망가뜨려서 이제 감각도 없는데. 이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박 원장이 모든 죄를 자백하겠다고 했습니다. 제발, 제발 병원으로 가주십시오. 나는 천천히 흙 묻은 장화발로 그들의 고급 구두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여보, 드디어 때가 됐네. 당신이 가장 무서워하던 그 메스를 이제 내가 다시 잡게 됐어. 당신의 목숨을 살릴지 아니면 당신이 내게 준 고통만큼 도려낼지는 오직 내 손가락 끝에 달려 있어. 나는 준비해 두었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3년 동안 갈고 닦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메스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나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초라한 시골 보건소 의사가 아닌 복수의 화신이 된 천재 외과의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고요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박민재,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수술실 조명이 켜지는 순간 당신의 모든 신화는 끝이 날 거야. 병원 정문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와 의료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실력 없는 돌팔이로 낙인 찍혀 쫓겨나던 날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나는 당당하게 로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서 박민재의 내연녀이자 현재 병원장 직무대행인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습니다. 윤서야, 진짜 온 거야? 나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귓속말을 남겼습니다. 원장 자리 지키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이제 주인 왔으니까 내려와야지.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것을 뒤로하고 나는 수술장으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나는 흉터투성이인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은 이제 고통을 모릅니다. 오직 정확한 절개와 완벽한 봉합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소독액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자 비로소 내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그곳엔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가느다란 숨을 내뱉는 박민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한낱 나약한 환자에 불과하더군요. 나는 놈의 가슴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야. 수술 시작할게. 아프진 않을 거야. 당신이 내게 준 상처에 비하면 이건 간지러운 수준일 테니까. 모니터의 심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내 손에는 3년 만에 다시 쥔 메스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수술이자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이 박민재의 가슴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취에 빠져 무력하게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 3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밤의 기억이 선명한 파편이 되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죠. 내가 세계적인 심장학회에서 올해의 젊은 의사상을 수상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축배를 들자던 박민재가 내민 와인 잔에는 향긋한 포도향 대신 비릿한 금속 맛의 약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나를 끌고 서재로 들어간 놈은 광기 어린 눈으로 내 수술용 도구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윤서야, 넌 너무 높이 올라갔어. 나보다 한참 밑에 있어야 할 내가 감히 내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해? 놈은 비명을 지르는 내 입을 틀어막고 섬세한 수술을 담당하던 내 오른손 검지와 중지의 신경을 무참히 짓눌렀습니다. 으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내 의사로서의 생명도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넌 메스 못 잡아. 그냥 내 옆에서 죽은 듯이 밥이나 차리며 살아. 그게 남편에 대한 예의야. 놈은 피투성이가 된 내 손을 비웃으며 다음 날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시골 오지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곳이 바로 내가 3년을 썩었던 이름 모를 산골 보건소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재는 몰랐을 겁니다. 내가 보건소 뒷마당에 심어둔 것이 단순한 채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나는 그곳에 약초를 심고 흙 속에 손을 파묻으며 끊어진 신경을 되살리기 위해 매일 밤 비명을 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밤중에 썩은 나무 둥치를 메스로 가르고 핀셋으로 가느다란 식물의 줄기를 봉합하는 미친 여자를 누가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감각이 없는 손가락에 뜨거운 인두를 갖다 대며 신경이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민재, 그 인간의 심장을 내 손으로 다시 만지게 될 날만을 기다리며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자 손가락 끝에 미세한 경련이 일기 시작했고 2년이 지나자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실로 혈관을 꿰맬 수 있을 만큼 정교한 힘이 돌아왔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가난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찢어진 상처를 꿰매주며 나는 실전 감각을 익혔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손이 보물단지네. 어쩜 이렇게 흉도 안 지게 잘 꿰매? 마을 분들의 칭찬을 들으며 나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이 손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손이 아니라 악마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이 박민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내가 개발한 수술법을 마치 자기가 발명한 것인 양포장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내 자리를 차지한 수진과 함께 병원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놈들이 TV 대담 프로에 나와 의료윤리를 논할 때 나는 보건소 구석에서 놈들이 빼돌린 리베이트 자료와 임상 조작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했습니다. 강 실장 같은 충직한 조력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선생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박민재의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자초한 스트레스와 약물 복용이 놈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어요. 강 실장의 보고를 받은 날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놈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권력이 결국 놈의 목숨줄을 죄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박민재는 수술대 위에서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놈의 가슴을 절개하자 3년 동안 쌓였던 내 증오가 뜨거운 열기가 되어 올라왔습니다. 수술실 참관실에는 놈의 몰락을 지켜보려는 의사들과 잔뜩 겁에 질린 수진이 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이탈 체크. 내 명령에 간호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요. 수술실에 비상벨이 울려 퍼졌습니다. 참관실의 의사들이 웅성거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놈이 내 손신경을 끊었을 때 느꼈던 그 절망적인 고통을 놈의 심장 근육 하나하나에 새겨넣는 과정일 뿐입니다. 석션. 지혈하지 마세요. 이 환자는 자기가 저지른 죄만큼 피를 흘려야 하니까. 내 차가운 말에 수술 보조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주 정교하고 느리게 메스를 움직였습니다. 놈의 심장 판막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그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나는 박민재의 심장을 직접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펄떡이는 그 박동이 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들리니, 박민재? 이게 내가 죽인 사람들의 원혼이 내는 소리야. 그리고 내가 망가뜨린 내 인생의 울음소리이기도 하지. 나는 놈의 심장을 살릴 수도, 이대로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모니터의 그래프가 요동치며 경고음을 내뱉었습니다. 수진이 인터콤을 통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윤서, 뭐 하는 거야? 당장 수술 제대로 안 해? 오빠 죽으면 너도 끝이야. 나는 고개를 들어 참관실의 수진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놈의 심장 옆 혈관을 아주 미세하게 건드렸습니다. 끝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내가 이 수술을 왜 맡았을 것 같아? 단순히 살려주려고? 아니, 박민재를 산채로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야. 죽음은 놈에게 너무 과분한 휴식이지. 내 서늘한 미소에 수지는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다시 놈의 심장에 집중했습니다. 3년 동안 연습했던 그 정교한 봉합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봉합이 아니었습니다. 놈의 심장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고통의 낙인을 찍는 작업이었습니다. 놈이 깨어나면 평생 심장이 조여오는 통각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수술이지만
환자 본인은 평생 죽고 싶을 만큼의 통증에 시달리는 일종의 살아있는 감옥을 만드는 수술이었죠.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눈빛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놈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순간 나는 놈의 모든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강 실장이 준비한 모든 비리 자료가 검찰과 언론에 터질 것입니다. 박민재는 내가 고쳐놓은 그 튼튼한 심장으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아주 오랫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치러야 할 것입니다. 봉합 시작합니다. 가장 튼튼한 실로 준비하세요. 이 인간 아주 오래오래 살아야 하니까. 마지막 시를 매듭 지으며 나는 3년 전 부러졌던 내 자존심과 커리어를 다시 이어붙였습니다. 수술실 밖의 소음은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규칙적으로 돌아온 심박동 소리만이 복수의 완성을 알리는 배경음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박민재, 이제 눈을 떠봐. 당신이 그토록 비웃던 시골 의사가 선물한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여보. 마지막 매듭을 짓고 메스를 내려놓는 순간 수술실의 긴장된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니터 속 바이탈 신호는 기이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성공이었지만 수술 때에 누운 박민재의 운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피 묻은 장갑을 하나씩 벗어 던지며 참관실에서 나를 지켜보던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색이 된 수진과 웅성거리는 의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켜고 수술실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말했습니다. 수술 끝났습니다. 박민재 원장은 이제 아주 건강하게, 아주 오래 살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하나하나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으니 다들 안심하세요. 수술실 문을 열고 나오자 수진이 달려와 내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윤서, 너 오빠한테 무슨 짓 했어? 수술 중에 왜 지혈 안 했냐고. 내가 다 봤어.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3년 전 내 손가락 신경을 끊던 놈의 힘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말이죠. 무슨 짓이라니? 난 대한민국 최고의 집도의답게 놈의 심장을 완벽하게 고쳐놨어. 다만 박민재가 깨어나면 좀 기분이 묘할 거야. 심장이 뛸 때마다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텐데 그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잔상 같은 거라고 해두지. 내가 3년 동안 매일 밤 느꼈던 그 통증 말이야. 내 서늘한 눈빛에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로비 전광판에는 이미 속보가 뜨고 있었습니다. 강 실장이 뿌린 박민재의 리베이트 장부, 대리 수술 의혹, 그리고 3년 전 나를 강제로 시골 보건소에 유기하고 폭행했던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된 것입니다. 병원 로비에 모여있던 기자들이 나를 발견하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윤서 선생님, 박민재 원장의 범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3년 동안 시골 보건소에 계셨던 이유가 박 원장의 압박 때문이었나요? 플래시 세례가 터지는 가운데 나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저는 지난 3년 동안 박민재 씨가 만든 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이 저를 더 날카로운 메스로 만들었죠. 오늘 저는 의사로서 놈의 생명을 구했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놈의 악마 같은 삶을 끝냈습니다. 이제부터 박민재 씨는 제가 고쳐놓은 그 튼튼한 심장으로 평생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일주일 후 박민재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놈은 눈을 뜨자마자 가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놈은 1분 1초가 칼에 찔리는 듯한 고통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휠체어에 묶인 채 검찰로 압송되던 날 나는 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몸은 좀 어때? 심장이 아주 힘차게 잘 뛰고 있네? 박민재는 초췌해진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이빨을 갈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년. 죽여버릴 거야. 죽여? 아니, 당신은 못 죽어. 내가 그러지 못하도록 아주 튼튼하게 수술해 놨거든. 당신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30년은 더 살아야 해. 그게 내가 당신에게 내린 처방전이야. 수진 역시 공범으로 체포되었고 병원 이사회는 나를 다시 병원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화려한 병원장실이 아니라 다시 메스를 들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수술실이었으니까요. 나는 다시 하얀 가운을 입었습니다. 3년 전 놈이 찢어버렸던 그 가운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귀한 가운이었습니다. 내 손의 흉터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라 훈장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의사만이 환자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진리를 나는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배웠습니다. 박민재는 감옥 안에서도 매일 밤 심장을 부여잡고 내 이름을 부르며 고통 속에 잠든다고 합니다. 놈이 내 손을 망가뜨렸을 때 느꼈던 그 절망을 이제 놈은 남은 평생 동안 매 순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살려두어 자신의 파멸을 똑똑히 지켜보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어느덧 보건소 뒷마당에 심어두었던 약초들이 꽃을 피우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가끔 그 시골 마을을 찾습니다. 그곳은 나를 죽이려던 장소였지만 역설적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손에 쥔 소중한 것을 누군가 빼앗으려 하나요? 당신을 무너뜨려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었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의 날개를 꺾었다면 당신은 발톱을 갈아야 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준비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당신이 견뎌낸 고통은 반드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 이윤서는 이제 다시 메스를 듭니다. 이번엔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저의 진짜 의사로서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긴 시간 저의 복수와 재기 과정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깃들길 바랍니다. 정의는 때로 느리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